자, 이번 시간에는 그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웹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고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을 먼저 한 다음에 교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링크를 눌러서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이 링크는요, 이클립스에 그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을 때만 제공이 돼요. 따라서 이거를 눌러서 만드는 것보다는 파일 메뉴에 New,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요거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JBlog 웹이라고 해주시고요. 이 JBlog 웹은 물리적으로 C 밑에 DV 밑에 워크스페이스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때 또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그레이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메이븐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메이븐 타입을 메이븐으로 세팅하세요. 자바 버전은 17 LTS 저희는 지금 줄루 17 LTS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자바 버전은 17로 맞춰주시고 패키징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원래는 와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는 자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서 운영 서버에 배포할 수도 있다. 자르로 패키징을 하는 게 빠르고 편하니까 자르로 세팅해 주시고 랭귀지는 자바. 그 다음에 그 그룹 아이디라는 게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데요. 그룹 아이디 좀 확대해 드릴까요? 여기서부터 그룹 아이디는 이 프로젝트를 어떤 회사나 단체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등록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그룹 아이디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유니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여러분이 세팅을 따로 안 해도 프로젝트 이름이 JBlog 웹이면 아티팩트 아이디도 JBlog 웹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버전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패키지 요거 좀 중요한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루트 패키지를 뭘로 할 것인지 그래서 com.samg.jblog 요 이름으로 루트 패키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일단 스프링 부트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이 2.7.4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교재랑 비슷한 버전으로 맞추기 위해서 2.6대로 물론 2.7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맞춰주신다라고 하면 2.6 버전으로 하시고요. 아마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는 게 2022년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당연히 이거 버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올라간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 세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은 교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벨로퍼 툴즈 개발 도구로 가서 디벨로퍼 툴즈에서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하고 롬복 두 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SQL 항목으로 가서는 SQL 항목에서는 데이터 JPA,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H2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웹 항목을 펼쳐보면 웹에서는 스프링 웹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체크했던 게 보이잖아요. 개발 도구로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 롬복 두 가지고 그 다음에 SQL 항목에서 데이터 JPA, 마이바티스, H2 그 다음에 웹에서는
웹 하나. 그래서 총 6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미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금방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길게는 뭐 5분, 짧게는 1분.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냐면, 자, 보세요. 제이블로그 웹은 메이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븐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를 따르죠. 일단 src 메인 자바, src 벤 리소시스, src 테스트 자바 3개의 소스 폴더가 제공이 되고요. 정상적인 자바 파일은 src 메인 자바에, 그 다음에 XML을 비롯한 환경 설정 파일은 리소시스에, 그 다음에 JUnit을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스윗은 src 테스트 자바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웹과 관련된 리소스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폴더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븐으로 만든 프로젝트다 보니 메이븐 디펜던시스가 보이고요. 이 안에 프로젝트에 포함된 온갖 라이브러리들이 보이죠. 자르 파일들. 자, 이 중에는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롬복이라든지 롬복, 그 다음에 뭐 마이바티스 관련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도 보이고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보이네요. 톰캣도 있어요, 그죠? 톰캣 라이브러리도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은요, 여러분 폼.xml 파일, 제이블로그 웹 프로젝트 맨 밑에 폼.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고, 너무 크다 싶으면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글씨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폼.xml 파일을 보면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디펜던시스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설정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븐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메이븐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그룹 아이디는 com.samz, 프로젝트 이름은 제이블로그 웹, 버전은 0.0.1 스냅샷, 프로젝트 이름은 제이블로그 웹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디펜던시스 밑에 디펜던시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펜던시 하나당 자르 파일 하나다. 자, 그래서 롬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롬복에 디펜던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롬복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디펜던시를 지우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롬복이 사라지죠. 사라졌죠? 다시 추가하면 롬복이 들어오고요. 디펜던시 하나가 자르 파일 하나다. 자, 교재 정리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이용해라. 이 메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타입은 메이븐으로 지정했고, 프로젝트 이름은 제이블로그 웹, 패키징은 자르, 와르가 아닌 자르, 그룹 아이디는 com.samz, 패키지는 com.samz.jblog 설정했고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는데, 라이브러리는 일단 스프링부트 버전은 2.6대로 세팅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로 개발 도구에서는 스프링부트 데브 툴즈. 자, 스프링부트 데브 툴즈는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소스를 추가하거나 소스를 수정했을 때, 또는 기존에 있던 소스를 삭제했을 때, 또는 파일을 제거했을 때 수정된 파일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리로딩을 해줘요. 안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중지했다가
매번 다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리로딩 요건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디벨로퍼 툴즈에서는 반드시 데브 툴즈를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를 체크하셔야 되고, 롬복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 롬복이 있어야 VO 클래스나 엔티티 또는 도메인 클래스에다가 퍼블릭 게터 세터, 생성자, 토스트링 이런 메서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으니까 롬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SQL은 DB 연동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DB 연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도 이용할 겁니다. DB 연동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H2 DBMS랑 커넥션 맺으려면 H2가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2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려면 요 H2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해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스프링 웹을 체크하셔야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묶음 형태,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스프링 부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스타터라는 걸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자동화한다. 그 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 자동 설정 클래스를 통해서 복잡한 XML 설정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타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